지난 2022년은 카이에 있어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4분기 매출액 8,024억, 영업이익 37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연간 누적 수주 규모 8조 6천억 원이라는 믿지 못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카이의 신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2023년 이후에도 카이가 완전한 흑자 기업으로 거듭나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데요. 카이의 2023년은 바로 FA50이라는 효자 상품이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폴란드판 FA50 12대 납품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이집트, 필리핀, 슬로바키아 등 FA50의 수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록히드 마틴과 약 500대 규모의 미 전술을 연기 사업 참여에 대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어 신규 수주 목표인 4.4조 원을 가볍게 뛰어넘으리라 예상됩니다. 몇 해 전까지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기업이었던 기억은 도저히 떠올리기 힘든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카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한 가지 비밀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이의 FA50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팔리는 것의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카이와 폴란드는 FA50 48대라는 역대급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방산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FA50GF 초도 물량의 조기 납품을 시작했죠. 감히 역대 최단기간 납기라 불릴만한데요. 2023년 연말까지 국내 생산분 FA50GF 12대가 모두 폴란드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FA50 관련 계약을 체결한 지 고작 3달 만에 전체 대금의 30%에 육박하는 9억 달러, 하나 약 1조 2천억 원을 선수급으로 지급하며 조속한 납기를 부탁한 폴란드 입장에서는 입이 귀에 걸릴 만한 소식입니다. 무기 수출입 계약 시 통상적으로 선수금을 10% 내외로 지급하고 지급 시기도 보통 1년여의 유예기간을 돈다는 걸 생각하면 폴란드가 얼마나 FA50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국군 총사령부는 7월 9일 공식 SNS를 통해 대한항공 수송기에 폴란드행 FA50을 직접 촬영하여 공개하는 등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FA50GF 초도 물량 2대는 폴란드 도착 후 현지에서 조립을 끝마치고 시험 비행까지 치른 뒤 오는 8월 15일에 개최되는 폴란드군 최대 규모의 행사인 육군의 날 기념 퍼레이드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도 덜 된 전투기를 시가 행진에 동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폴란드가 FA50GF를 조기 납품받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대한민국이 FA50GF를 빠르게 인도해준 덕분에 폴란드의 안보 공백을 보완하고 공중전력의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라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수뇌부는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일정보다 빨리 조기 납품을 달성할 때마다 버선발로 달려나와 직접 환영식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K2 옥표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폴란드 그드니아 해군기지에 처음으로 상륙했을 때 매우 이례적으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환영식을 주관했던 걸 많은 분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나 FA50GF의 경우에서만큼은 폴란드가 또 다른 의미로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타오를 때 폴란드는 자국의 미그-29 8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데 이어 6대의 추가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미리 전투기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폴란드 공군에서 출격 가능 상태로 대기 중인 미그-29 28대에 대해 조건만 갖춰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한 전술기 숫자만 400대가 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포장 미그-29 28대로 너무 설레발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폴란드 입장에서 이는 충격적일 정도로 과감한 결정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폴란드에서 현역으로 보유 중인 전술기는 기껏해야 100대 안팎인데 자신들이 보유한 미그-29 전체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전투기 등 군용 항공기를 운용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기체 결함 등으로 손실을 보아 전력 집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해공 가리지 않고 장비 편제에 있어 일종의 보험 개념인 예비 물량 확보는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폴란드는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예비 물량 미그-29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미그-29는 1983년 도입이 시작된 구형기종이긴 하지만 전장 14.7m, 전고 4.7m의 기체에 7개소 총 4톤에 달하는 무장을 탑재하고 최고 속도 마하 2.2에 이르는 훌륭한 쌍발터보팬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실제로 개발 당시 모의교전에서 상당히 높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한때 미국에서는 미그-29를 F-15 동급 이상의 전투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높은 기동성을 갖춘 덕에 도그파이트 등 WVR 교전 능력이 우수해 여전히 실전에서 쓸모가 많은 전투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가 미그-29를 우크라이나로 떠나보낸 데에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그-29 지원에 있어 절대적인 단서 조항이 하나 붙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FA-50이 폴란드에 도착하면이라는 조항입니다. 이것만 충족된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우크라이나의 미그-29를 지원하겠다는 뜻이겠지요. 비록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을 통해 실제 전투 역량을 의심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서류상으로 러시아는 매우 강력한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따져봐도 전투기 900대, 폭격기 120대, 근접지원기 200대 등 어마어마한 물량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핵 투발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 Tu-95와 Tu-160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지척에서 함께 감당하고 있는 폴란드는 전투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의 급한 불을 일소함과 동시에 자국의 공군 전력 현대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FA-50은 경공격기라는 측면에서 여느 4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성능과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AGM-65 매버릭을 비롯한 홍대지 유도미사일과 제2담 등을 통해 초정밀 지상타격 임무가 가능하고 AIM-9 사이드와인더를 이용한 공대공 교전 능력도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그나마 BVR 교전 능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받았지만 그마저도 블록 20 개량을 통해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AIM-120 함남 아이리스-T 무장 통합을 예고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는데요. 여기에 KEPD-350까지 추가로 통합하면서 사거리만 500km에 이르는 압도적인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폴란드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F-16CD와 비교해도 최소 동급 이상의 성능인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납품 기간이 FA-50과 F-16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등의 군용 항공기는 계약 체결 이후 인도받을 때까지의 납품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주문량이 밀리지 않으면 제때 인도받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무기체계의 특성상 납품 일정이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러나 F-16의 생산력은 이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시가 바쁜 폴란드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F-16의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조차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F-16은 1년에 5대에서 8대를 생산하는 게 한계이며 생산 라인이 확충되는 2025년은 되어야 간신히 연간 48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결국 폴란드는 성능은 우수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FA-50에 도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고 그 배팅은 최고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F-16이 제시했던 기간보다 최소 5년은 빠르게 FA-50 도입을 끝마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 시작이 바로 지난 7월 12일 폴란드에 도착한 FA-50GF125기입니다. 이로써 국제무대에서 FA-50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는 구식 체계가 되어버린 F-16 대신 FA-50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유럽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FA-50 전투기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동남아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수출에 성공한 말레이시아를 끝으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4대 강국이 모두 주력 전술기로 FA-50을 운용하게 된 건데요. 인도네시아는 2011년 T-50 12기, TA-50 4기로 이루어진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FA-50 시리즈 수출의 첫 포문을 열었고 KF-21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으면서도 최근에는 6기 추가 도입을 위해 무릎 꿇고 대한민국의 수출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FA-50 12대를 직도입하면서 ISIL과의 최전선에 배치했습니다. 이 덕에 FA-50은 그동안 악의적인 비난에 의심받았던 실전 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또한 무려 3차례에 걸쳐 T-50 연례기를 도입하면서 대한민국 전술기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니, 필리핀, 태국 등 비슷한 환경과 유사한 안보 상황에서 진행된 엄격한 실전 검증은 말레이시아가 FA-50을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업 진행 당시 말레이시아가 도입 후보군으로 선정했던 건 티르키의 휴르제트, 인도의 테자스, 중국의 L-15, 이탈리아의 M346, 미그-29를 재설계해서 현대화 버전으로 개량한 러시아의 미그-35, 그리고 대한민국의 FA-50이었는데요. 이 중 FA-50의 경쟁력은 열세인 축에 속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경쟁 기종 대비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예산을 늘려 FA-50 블록 20을 구매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죠. 그동안 보여준 수출 실적, 실전 경험 등이 강한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4양 18기 도입을 결정한 데 이어 차후 18기 추가 도입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FA-50이 동남아시아를 상징하는 주력 전술기라 불릴 만한데요. 과연 대한민국의 FA-50이 전세계 방산시장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